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다룰 사건 뭔가요? 네, 일본도 아내 살인 사건입니다. 아,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부부가 네, 별거 중에 만났는데 남편이 아내를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 그렇습니다. 40대 남성이요. 장인이 보는 앞에서 1m가 넘는 일본도로 아내를 끔찍하게 살해한 건데요. 이외에도 최근에 여러 건의 배우자 살해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통해서요. 우리가 짚어봐야 할 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번 달 3일 오후 2시 서울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예. 사실 당시 이제 아내는요. 현장에 함께 있던 그 친정 아버지에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냐 이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전 아픈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네. 별거 중이었는데 만난 거예요, 네. 그날? 5월부터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 중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너무 급하게 집을 나와서 이제 별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옷을 챙기러 아이들도 다 데리고 나온 거군요. 예, 아이들 옷 챙기러 집에 잠깐 간 거거든요. 네네. 안 그래도 무서워서 친정아버지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시 집에 있던 남편이 이혼 소송 취하해라 이렇게 요구했고요. 이걸 네. 거절하자 윽박지르면서 이제 폭력을 또 하려고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아내가 아버지에게 이거 빨리 촬영해달라, 녹화해달라라고 했고요. 이 말에 남편이 격분한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 가지고 있던 문제의 그 일본도를 가지고 나와서요. 이제 끔찍하게 살해한 거고요. 당시 이 장인이 말렸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남편은 도망가는 아내를 따라가면서 그 일본도로 살해했고요. 결국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바로 붙잡히긴 했어요? 네. 남편이 범행 직후에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예, 내가 죽였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현재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아니, 이 사건을 듣고 여러분들도 처음에 좀 의아하셨을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이 집에 1m가 넘는 일본 그 사무라이 칼 그걸 가지고 있다고? 이 보통 사람 집에 어떻게 이런 게 있어? 이것부터 궁금했거든요. 네, 총포 화약법이 있습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네. 여기에서 소지가 제한되는 이런 도검류가 있어요.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인 뭐 칼, 검, 창, 뭐 이런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들. 그리고 15cm 미만일지라 하더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한 것 중에서 또 몇 개 정해놨거든요. 뭐 제크나이프, 비출나이프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거 소지 허가 있어야만 돼요. 그럼 이 남편은 소지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소장용으로 허가를 받았고요. 당시 경찰이 뭐 범죄 경력, 정신병력 이런 걸 조회한 다음에 이제 소지 허가를 내주는데 문제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지 허가를 받아서 소지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문제는요. 네. 남편이 이제 아내하고 함께 살 때 이 일본도를 안방 침대 옆에 두고 있었는데요. 이거 아내에 대한 어떤 협박, 살해 위협 여기에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요 경찰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칼을 써서 살인하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나 너무 흥분해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범행 당시에 약물이나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또한 평소에 특별한 정신병력도 의심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전부터 이걸 침대 옆에 두고 위협하는데 협박하는데 썼다면은 그러면은 가정폭력이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네요, 이 집에. 그렇습니다. 유족들에 따르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남편의 가정폭력과 협박이 시달려 왔다고 해요. 특히 친정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다툼하면 사위가 딸을 흉기로 위협했다. 예전에도 딸이 전화해서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라고 밝혔고요. 또 아내의 고등학교 친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지난 5년 동안 남편이 위치 추적 앱, 음성 녹음기, 차량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서 감시하면서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 의처증이 있는 거네. 그리고 이제 자기 말 듣지 않으면 자녀들이 있는 데서도 폭행을 했다. 세상에. 4월에도 이제 말다툼하다가 애들 앞에서 목을 졸랐다. 아이고. 또 일본도도 그동안 몇 번씩 꺼내가지고 죽인다고 협박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 들어갔던 거군요. 네, 아내가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해요. 나는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못 살 것 같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큰딸이 이대로 있으면 정말 아빠가 엄마 죽일 것 같다. 집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같이 빨리 나가자. 그래서 애들 책만 챙기고 그 친정으로 도망치듯 나왔다는 거죠. 그 후에 이혼 소송 제기했고 또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건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다 알게 됐다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 가정보호 절차가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이런 절차를 다 밟은 건데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 명령을 어기고 밤늦게 직접 이 아내를 찾아와서 괴롭히기도 했고요. 또 이 문제의 3일에 네. 잠깐 짐을 챙기러 간 아내를 살해하게 된 거죠. 사실 이게 예고된 살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폭력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처음 생긴 폭력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 이런 폭력이 쌓이고 쌓였다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극단적인 폭력이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예고된 폭력, 예고된 살인, 그렇습니다. 예상된 살인. 네. 맞아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최근에 가정폭력 신고 또 가정보호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일반 폭행죄는요, 반의사 불벌죄예요. 네. 즉 피해자가 신고를 한 다음에도 저 마음 바뀌었습니다. 그냥 처벌하지 마세요. 저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처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가정폭력의 특성상 이게 무서워서 본심과 다르게 처벌 의사를 철회하거나 네, 예. 아니면 그래 나는 힘들지만 아이들 생각해서 한 번 더 참자. 아휴, 애들 생각해야지 이런 네, 심정.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 범죄는 일반 폭력과 달리 이거 반의사 불벌죄로 보지 말자.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의 이제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발의된 상태. 보면 말이죠.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아내가 살해되고 나서 뭐 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심각성이 드러나는 게 현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사건 뭐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아내 살인 사건, 남편 살인 사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이 얼마나 됩니까? 통계자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대중에게 공개된 공식 통계 자료 중에는요. 네. 이 자료를 좀 찾기 힘들어요. 그래요? 네. 대표적인 범죄 통계 중에 경찰 범죄 통계 그리고 대검찰청 범죄 분석이 있습니다. 네네. 이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자료고요. 네. 대단히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찰 통계를 보면은요, 범죄 유형별로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이제 자세히 나눕니다. 총 15가지로 분류해놨는데요. 네. 뭐 공무원, 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 동료, 거래 상대방, 이웃, 지인, 친구, 애인, 동거 친족, 기타 친족 등이 있어요. 네. 그런데 배우자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마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이제 이런 의미로 그 분류에 안 넣었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상당수의 배우자 살인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게 그냥 동거 친족에 포함시킨 것 같아요. 혈족, 인척 뭐 다 합쳐서 그냥 그 중에 하나로. 그렇습니다. 이제 혈족, 인척, 배우자가 다 친족에 포함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동거 친족 그리고 친족 2019년에 발생한 천여 건의 살인 사건 중에요. 네. 친족 관계에서 벌어진 게 무려 27%입니다. 가장 많아요. 결국 자세하게 분류는 안 돼 있습니다만 이 중에 상당수가 배우자 살해 아니겠느냐. 저 지금 약간 좀 놀랐어요. 아니 그 왜 아동들 미성년자들이 성범죄, 뭐 성희롱 뭐 이런 거 당했을 때 조사 통계 보면은 생각보다 가족에게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 통계 보고도 제가 한번 놀랐었는데 이것도 깜짝 놀라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뭐 자녀,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다 합쳐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게다가 이번 사건은 별거 중이었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동거 친족에 포함되는 건가, 뭐 기타 친족에 포함되는 건가, 정확한 그런 분류도 확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뭐 어떤 유형의 범죄냐, 뭐 통계만 뜬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줄어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하지만 통계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관련 기관이 그 문제를 신경 쓰고 관심 가진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수사기관이 이제 배우자 살인의 어떤 실태나 추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통계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공식 통계 말고 다른 자료라도 있습니까? 보도된 내용들을 좀 봤거든요. 네. 이제 8월 한 달 동안 이제 국내 큰 통신사에 보도된 걸 봤더니 한 10건 정도 됩니다. 2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또 8건은 법원 판결을 통해서 알려진 건데요. 근데 이것도 언론 보도 사례를 이제 저희가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인데 현행 범죄 통계가 이걸 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건 좀 걱정이 되네요. 이수정 교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살인 통계에서 가해자 피해자의 분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 배우자를 더 나눠서 뭐 전 배우자, 현 배우자, 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까지 좀 나눠서 조사하는 그런 미국 방식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죠. 엄벌은 됩니까? 엄벌이라는 게 사실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정확하게는 알 수 있는데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죠. 그리고 또 존속, 직계존속을 살해해도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입니다. 근데 이건 조금 높네요. 조금. 네네. 이건 법정형이고요. 그리고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이제 선고형이 결정되는데 네. 이제 단순하게 평가하기 어렵지만 최근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대략적인 감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자리에서 이제 아내가 자기를 이제 무시하고 또 지인에게 애교 부린다고 생각해서 살해한 A 씨. 예. 살해 현장에 4살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엄마가 죽는 거 봤어요. 대법원에서 징역 13년형이 8월에 선고됐습니다. 확정됐습니다. 13년? 네. 그리고 아내 외도 의심하고 금전적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한 B 씨. 네. 이때도 살해 현장에 10대 자녀 있었거든요. 부산고법에서 징역 15년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아내 외도 의심하면서 17차례 찔러 살해한 남편 C씨. 네. 이때도 초등학생 딸이 현장에서 이 장면 봤거든요. 네, 6월에 서울고법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사람 죽였는데 네. 그것도 아내를 죽였는데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데.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런 다른 그 살인 사건과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법원조직법에 따르면은 이 법관이 형총 그리고 또 형량 정할 때 양형 기준 존중해야 됩니다. 네. 근데 양형 기준을 보면은요, 이 뭐 비난 동기 살인은 15년에서 20년, 중대범죄 결합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 극단적 인명 경신은 23년 이상 무기징역이지만 보통 동기 살인은 10년에서 16년이고요. 참작 동기는 4년에서 6년이에요. 진짜요? 네. 그리고 이번 사건에 그러면 이거 비난 동기냐, 보통 동기냐, 뭐 참작 동기냐 이것도 봐야 될 텐데 이 사건 보통 동기 살인이 됩니다. 왜냐면은요.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 뭐 애인의 변심이나 관계 청산에 대한 뭐 앙심, 그리고 또 피해자로부터 인격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앙심, 뭐 말다툼 끝에 격분해서 살인, 이게 다 보통 동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가정 불화로 인한 살인 있잖아요. 뭐 의처증이나 이부증, 뭐 또는 불만 누적, 네. 이것도 보통 동기 살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이 사건 역시 보통 동기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비난 동기는 무엇이냐? 좀 정도가 좀 조금 더 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적인 탐욕에 의한 살인, 뭐 상속 재산이나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대가를 목적으로 한 청부 살인, 또는 뭐 불륜관계 유지를 위한 배우자 살해,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또는 뭐 증인이나 고소 고발에 대한 보복 목적 살인, 이런 것들에 속해야 비로소 비난 동기 살인으로 본다는 거죠. 현행 분류상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정 폭력, 아내에 대한 폭력, 나아가 살인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미스테리한 사건이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했던 이 사건을 내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탐정선수 손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